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얘기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왔네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이게 확정되기 전에 어떤 초안이 나온 것 같아요. 공청회제로 나왔는데 아주 센세이션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167개 지자체에 어떤 개발의 이슈가 있고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기본계획의 바이블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역사, 이거를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생활, 수변, 교통, 통합, 거점, 환경, 이름표이 써 있는데, 이 내용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하면서 제가 인트로 강의를 먼저 좀 한 40여 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나온 거에 독특한 특성 두 가지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도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디가 도시인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라는 개념, 도시계획에서 도시가 나오면 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궁금증을 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이 있다. 강남구는 도시계획의 도시이다. 강남구가 도시지, 거기가 도시 아니면 어디가 도시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구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먼저 공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후 개발이 일어나죠. 개발이 일어나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발되는 데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뭐다? 선 계획 후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의 수립권자를 도시라고 하고, 이 수립권자를 특광시군이라고 합니다. 강남구는 수립대상 지역이고 서울이 계획의 수립권자가 되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 최근엔 요거를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군이라는 얘기는 왜 들어갔냐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데가 들어가 보니까 인천시에 군도 있으니까 군자도 넣어주자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을 세고 그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계획의 수립주체를 특광시군이라고 했고, 우리의 특광시군들이 자기들 지역의 장기 발전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큰 틀을 먼저 세워요. 그게 뭐냐?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대전에서 있다 서울로 올라와서 강의도 하면서 부동산적 활동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2002년도 이후에 이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육, 부동산 전문 엄청난 명의를 떨치는 교육장 자체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교육의 주체가 자꾸 양평에 투자하라. 많은 분들이 양평에 몰려가서 투자를 했고 와르르 했습니다. 일부 특정인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팔아서 양평에 투자했다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값 오른 건 거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쪽 양평군 땅값 떨어진 건 상상을 초월하죠. 극대극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상의 그런 선택점에 있는 사람이 최악의 선택을 간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양평에 투자한 거 있습니다. 이 땅 어떤지 봐주세요.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땅 보러 가자고 수업 다 끝나면 기다리고 있어, 1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가요. 가면서 이럽니다. 교수님, 지금 배고프시죠? 제가 도착하면 거기 땅 보고 나서 진짜 한우고기 맛있는 거 저녁에 살게요. 좀 일찍 저녁 드시죠? 그러시죠? 가서 땅을 딱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이 땅은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얘기하면 막 얼굴이 막 흑식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오면서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요. 거기서 제가
식사 오늘 뭐 하기로 이런 말도 못 하겠어. 분위기 때문에. 오면서 또 차도 엄청 밀려요. 중간에 그냥 내가 불편해서 내리면 내 전철 타고 갈게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짜장면 먹고 집에 온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양평에 대한 거 너희들 잘못 투자했다. 아예 그냥 얘기하려고 제 카페에다가 양평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양평시 도시 기본 계획 장기 발전 종합 계획으로 2020년까지 그때가 2002년도였으니까 2002년도 2004년도 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올려서 얘기한 거 뭐냐면 양평시 도시 기본 계획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인구는 6만 7천 명 정도가 사는 도시를 만든다. 현재 양평 인구가 6만 6,800명, 200명 더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애들은 태어나고 안 죽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도시의 발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군 전역에 대해서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가지가 있고 시가지가 양평 전체 면적의 3% 정도가 되는데 97%가 비시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가지가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상공업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주상공업지역에서 우리 지금 보는 데가 시가지를 이루는데 나머지가 녹지지역이와 비도시지역이면 이런 데가 비시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러한 비시가지 녹지지역 중에 일부를 시가지로 바꾼다. 이런 데가 뭐가 됩니까? 시가와 예정용지가 되는 거고 이런 시가와 예정용지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요. 즉 우리 양평은 97%가 비시가지지만 92%로 비시가지를 맞추고 전체적으로 5%는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3%가 3%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동네는 도시가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 종합계획으로서 여기에는 자기들 지역의 인구계획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토지계획이 나와요. 토지계획이 뭘 얘기하느냐? 전체적으로 조성토지 몇 메다 어떻게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그 도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종합적인 총장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걸 시행하는 행동대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도시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에게 행위제한을 하고 토지의 가치를 바꿔버려요. 행위제한을 강하게도 하고 행위제한을 약하게도 하고 약한 땅을 강하게도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때 호들갑 놀래죠. 왜? 우리 동네 땅이 이런 게 지정됐어? 엄마야 이렇게 놀래는데 그런 거 미리 알 수 있었나? 알 수 있었죠. 왜? 기본계획 보면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땅이 갑자기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 바뀌었어? 야 주인 대박 났어? 우리가 그런 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기본계획 보면 써 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토지계획에 대해서 이거 바꾸겠다. 이게 뭐예요?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해서 적정한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땅들의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높게 평가했던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높게 평가했던 데들이 어떤 데들이냐면 우리 보는 것처럼 용인, 화성, 평택을 제가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지역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보면 인구계획 100만이 사는 도시 만든다. 현재 인구 얼마인가? 35만. 야 그럼 65만 인원이 더 살면 지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65만이 더 살게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까요? 일찌감치 젊은이들 막 억지로 결혼시켜서 밤 되면 6시 이후에는 딱 방 안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럼 할 거 없으니까 애들이 만들라고? 그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넓히겠어요?
그런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때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넓히겠다. 즉 택지 개발을 하겠다. 그게 뭐냐? 토지 계획이에요. 토지 계획에서 지금 녹지 지역이야 비도시 지역이 있으면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해요? 도시 지역 내에 주상공업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뭐다? 시가지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꾸는 데들이 뭐가 된다? 시가와 예정용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딱 보게 되면 기본계획에서 다시 인구가 이렇게 는다면 그만큼 시가지를 넓게 될 때 기반시설의 총량의 넓이가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양평 초등학교 6개 있는데 죽어도 6개다. 이런 데 개발 안 돼요. 근데 어때요? 그 당시에 용인화성 평택 초등학교가 20개인데 어떻게 해요? 80개로 만들겠다. 그럼 60개나 학교를 더 만든다는 게 왜 만들겠어요? 그만큼 도시의 절대적인 어때요? 양적 팽창이 장기 발전 총량 계획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디가 도대체 개발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주택계획이 나와요.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나옵니다. 보급률을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 보급률이 85%인데 110%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 100%면 100%지 왜 110%랍니까? 여러분 이거는 필요적 공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 갈 때 같은데 비어있는 집이 있고 세입자가 안 맞으면 6개월 정도 비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필요적 공가율도 있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치가 100%가 아니라 보통 최소 103%에서 110%까지 가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이 두 채인 사람도 있거든요. 아버지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과 같이 집을 갖게 되는 순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집이 85%인데 110% 많이 짓네? 근데 인구도 이렇게 느네? 인구가 느는 만큼 이 수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쭉쭉 떨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식의 어떤 도시 발전 방향이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 기본 계획을 딱 보게 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도시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파주 같은 데 보면 파주의 종합병원 자체가 종합병원도 기반시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종합병원 자체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6개로 넓히겠다.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가 0개였는데 이게 3개가 생긴다. 이런 데는 뭡니까? 굉장한 이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이 자리가 어딘가 이것만 제대로 찍어놔도 일단 신받다예요. 신받다. 대박이죠. 종합병원 들어오니까 주변에 어떻게 해요? 간호사, 의사들 또 연계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대학교가 들어왔다. 뭐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기본계획에서 일단 읽어봐야 여기에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큰 산이 있어요. 여기에 산삼이 있어서 캐기만 하면 하나가 1억이에요. 1억짜리 산삼이 있다면 대박이니까 많은 사람이 삼을 캐러 가죠. 그러면 이들에게 만약에 여기에 산삼이 있다 없다 있으면 몇 개 있다만 가르쳐줘도 이들의 업무적 효율성은 달라져요. 0이다 갈 필요가 없죠. 1이다 한번 해볼 만하죠. 3이다 눈 뒤집고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있어야죠.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장 길라잡이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를 2000년도에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등장했고 이 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등장할 때 이런 게 있네? 이때부터 연구를 해봤어요. 야, 이게 엄청나게 개발되는 데를 아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됐더니 이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시가 있다면 이런 데서 도시기본계획이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됐다면 먼저
생활권을 나눠요. 전체를 딱 먹는 게 아니라 생활권, 남부, 서부, 북부, 동부 생활권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권을 나누게 되면 나누어진 생활권의 인구 계획이 현재 지금 100만이 사는 데라면 여기 보니까 40만이 인구를 살게 만든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구나, 여기 좀 투자하면 좋겠다 했더니 여기가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40만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이미 끝난 잔치예요. 토지 용객을 보니까 시가지를 만든다, 시가와 예정용지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의 시가지가 생활권에서 몇 프로가 시가지인가 봤더니 여기 시가지가 지금 현재 25%가 시가지입니다. 근데 기본계획을 보니까 25%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토지시장의 양적 팽창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토지시장에서는 여기서 양적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본적 개념. 왜? 이미 잔치는 끝났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로 처음 이사를 와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다닐 때 저녁마다 강의하니까 친구들 보고 싶잖아요. 서울에 있는 동창들 만난다. 어떻게 한 명 연락되면 주양아 오늘 사당에서 7시에 저녁 모임 있어. 늦게라도 와. 오케이. 7시부터 수업할 때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쉬는 시간 안 쉬고 쫙 해서 스트레이트로 2시간 반 만에 수업 끝내고 목적지로 갑니다. 어디 있어? 빨리 와. 친구들 막 술취해서 불러요. 분위기 막 환호성. 빨리 가고 싶고 나도 한 잔 먹고 싶고 딱 도착하니까 친구들 어떻게 해요? 20명 모였는데 10명 정도 가고 3명 정도는 어떻게 해요? 거의 누워서 자고 있고 7명은 거의 피곤해 지쳐 있어요. 술이 완전히 취해서 앉아가지고 반갑다 인사하면 그래 반갑다 인사하고 술 한 잔 딱 따라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주황이 왔으니까 가자. 저는 거기 먹다 남은 마른 딱딱하게 굳은 과자 같은 삼겹살 2점 먹었어요. 그럼 뭐 알았다 이러고 일어나면 주황이 넌 술을 안 먹었으니까 우리 좀 태워다줘. 4명 태워서 다 태워다주고 집에 오면 2시예요. 이때부터는 모임 있다면 안 가요. 자, 제가 공연이 푸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 잔치 다 끝났는데 쫓아다니면서 땅 투자하지 말라고요. 도시기본계획을 딱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 기존 성장이 딱 끝난 지역들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토지는 투자할 게 없어요. 대신 이런 데는 성숙도가 높아졌으니까 어떤 주택이나 상가 이런 쪽에 투자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다시 20만이 사는 도시이다. 근데 이 동네 딱 가보니까 현재 인구가 3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17만의 인구를 더 살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굉장한 택지 개발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시가 토지 용객을 딱 보니까 토지 용객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요? 시가지가 지금 현재 전체 4%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25%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의 21%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거 하면서 넓히겠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토지 투자가 어때요? 적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무궁무진한 시가와 예정용지가 이 토지 근처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도시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기를 다시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딱 보니까 이쪽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지가 14%인데 계속 시가지는 14%예요. 그런데 인구는 4만이 사는 도시를 어떻게 해요? 6만으로 바꾼대요. 그럼 이상하죠? 야, 어떻게 시가지를 안 넓히는데 인구가 2만이나 늘까? 이런 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가 뭐냐면 정비사업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양적 팽창, 질적 팽창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데는 토지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를 테니까 정비구역 이런 데 투자한다는 게 정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다시 이쪽을 딱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인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는 시가지가 원재 11%인데 요거를 15% 넓힌대요. 약 이 면적의 4%를 막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어떻게 해요? 원래 여기 배정된 인구가 20만인데 계속 20만이 산대요. 그럼 이상하죠? 인구는 안 느는데 왜 여기다 시가지 넓힐까? 이런 데가 뭐 하는 겁니까?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데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거죠.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는 용인시 처인구 생활권역이 보면 132만 평인 시가와 예정용지가 공업적으로 바뀐다 나왔지만 인구는 안 늘어요. 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요? 산업단지 만들고 멀리서 출퇴근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산업단지가 늘고 인구는 안 는다. 그럼 이런 산업단지 나오는 것 때문에 인근에 개별입지, 단독주택지, 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이 분양이 잘 되겠구나. 이런 걸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하는 것들이 포진돼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포진해서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얘기 볼게요.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이런 데들이 들어올 때 이미 예정용지가 있었고 동탄 2기 신도시, 일산 킨텍스도 예정용지가 있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게 발표하고 나면 핫플레이스가 됐지만 그 이전에 기본계획에서 조진과 낌새,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 부지는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얘기를 제가 일부 개요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과거 옛날에는 200만 원 아파트 건설 공약으로 도시를 만들 때의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그거 말고 YS 때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에다가 나홀로 아파트 짓기 위한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는데 이런 두 개 법이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도시와 준농림 지역을 개발시키는 내용과 이런 데 하는 내용을 묶어서 어떻게 해요? 전 국토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거를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내용을 지금 묶어서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통합을 해서 도시계획법처럼 대규모 공개발이 됐던 국토이용관리법처럼 사개발이 됐던 요거를 따로따로 두지 말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을 정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장기발전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나와서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공개발이나 사개발을 모두 다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럼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총량을 정하면 관리계획에서 사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공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도시기본계획 도입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수님, 제가 어디다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뭐 교수가 아는 줄 알았는데 교수가 그 동네 가보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자기들이 알아볼래도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알아봅니다. 거기보단 이쪽에 나을 것 같네요. 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얘기해 봅니다. 옛날에 YTN 제가 강의할 때 거기 있는 국장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런 부동산 TV YTN이 아니라 RTN 죄송합니다. RTN 제가 이제 거기서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내용을 다 보고 자기가 지도에 점을 찍기 시작했대요. 1년을 찍으니까 대한민국 전 지도가 시커매지더래요. 다 찍는 거예요. 오면은 자기 동네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돼서
선택을 했어도 그러면 그런 강의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보고 도예를 하자.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 3km 올라가면 무슨 리가 있는데 그쪽에 투자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양쪽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고민하다가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대요. 투자했죠? 여기는 둘이 갔는데 한 명은 여기 투자하고 자기는 여기 투자했는데 얘는 아주 마음고생 심한데 나는 정말로 핫플레이스의 우수한 투자자가 돼 있더라 이거죠. 용인 남사 같은 데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기본계획에 그게 나오거든요. 남사 쪽에는 산업단지 이렇게 만든다. 그럼 산업단지 만들 때 주변에 땅이 아무것도 없고 직장 출퇴근하는 사람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가구 하나만 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가 어디 투자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교수님 여기 보면 여기가 상업적이 있는데 이 도로 뒤에 이렇게 해서 노선상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선상업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뒤에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흥청망청 먹고 쓰고 놀고 장사 잘 돼요. 여기다 누가 투자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비싸다. 근데 거기 부동산이 하는 말이 여기다 묶어서 상업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오 그래요?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까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전화했습니다 하길래 제가 해당 지자체가 XXC면 XXC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토지계획이 나오고 아까 토지계획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가지의 양이 배정돼 있고 픽스돼 있어요. 비시가지가 픽스가 돼 있어요. 더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에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고 또 이 중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숫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죽어도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못 된다는 얘기죠. 그건 그 중개업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몰라서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보면 토지용계획을 딱 보면 용도지역 배정이 쭉 써 있어요. 2005년, 10년, 2015년, 2020년까지 딱 보면 이 배정의 내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원하는 걸 길지도 모르겠다. 기면 좋겠다. 길 수도 있어. 그렇게 한다더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딱 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간파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해서 내 걸로 볼 수 있느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다시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 분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과 이쪽에 도로가 난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국회의원이 얘기했대. 여러분 선거 때 선심행정, 표를 먹기 위한 선심행정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수립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5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지만 이게 일어난다고요. 얘기가 안 되면 다시 볼게요. 5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지만 이게 일어나는데 그런 거가 지금 세운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 4년 내 난다는 거 안 되죠. 4년 내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5년, 10년이 되죠. 그런 거 보고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난다는 개념으로 의사결정한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보니까 기반시설 계획에 전혀 이런 도로 난다는 얘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 난다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보면 어때요? 16km 연장, 몇 번 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얘기가 다 써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이 하지만 기본계획에서 먼저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틀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가 참 좋은데 딱 하나 초등학교가 여기 멀어요. 너무. 초등학교 표시해 볼까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표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멀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곧 초등학교 들어올 거야. 이거 선거 때마다 계속 얘기 나와.
그러면 여러분 기본 계획을 딱 봤더니 초등학교가 해당 지자체가 16개에서 17개를 넣는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2020년까지 넣는다. 이러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보면 이 초등학교 하나를 우리가 보는 생활권 배분에서 어디 권역으로 들어가 있나 보면 알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이 동네에 있는데 권역이 여기 1이 있다. 둘러봐도 초등학교 들어올 땐 여기밖에 없다. 이거는 신뢰도가 있어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는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초등학교 자체가 없어요. 숫자가 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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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까지 하나도 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초등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익이에요. 오지 않는 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미래 가치를 어떤 투자한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들이 그런 선택하는 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 고르죠? 첫사랑에 눈 멀고 너무 좋아 결혼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동화책 보면 안데르센 동화집이 이혼율을 높이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고생 흔한 말로 개고생해서 공주와 왕자가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로 끝내죠.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 한 줄이 사기예요. 여러분 죽고 못 살아도 살다 보면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부모님 나 결혼할 때 왜 안 말렸어 이 소리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배우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마음 씀씀이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고 미래에는 꿈이 있겠다. 이럴 땐 결혼하겠죠. 좋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중적 행동을 했고 맨날 게으르고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얘기하느냐?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걸 모르면 토지를 투자할 때도 똑같아. 이건 뭔가 있을 것 같다. 감으로 하는 분 있어요. 현장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엔 그게 됐어요. 선계 후개발이 자리 잡기 전인 2000년대 이전에 20세기 때는 됐지만 지금은 모든 게 선계 후개발로 딱 모든 게 픽스돼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픽스가 되어서 자리가 잡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갔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다. 그런 개발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선 계획이 무조건 개발을 100% 만드는 건 아니에요. 계획이 됐다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해요. 계획이 없는 데가 개발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지난 2000년도 국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대세였는데 2020년도 딱 돼서 넘어서면서 서울시가 선계구개발의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여기부터는 어떻게 해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얘기가 생각해 볼 만한데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뭐 꽃병입니까? 고려청자입니까? 이조백자입니까? 이러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예요.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은 이후에 종족 번식의 본능이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박정희 때 산화 억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여기서 애들이 좀 줄었죠. 그리고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주류의 사회 중심체를 지금 이루고 있다가 최근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어떻게 해요? 산화 억제 정책이 아니라 나라고 해도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나는 상태에서 이들이 다 죽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공법적 개념의 선계 후개발의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이때까지는 먹혔지만 지금은 양적 팽책이 아니라 뭐요? 질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이런 내용에 따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보이죠. 다시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봅니다. 인트로 강의에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 딱 맞아요. 뭐냐면 이제 어떤 애가 검을 배웠어요. 검을 배워서 동네 그 검도장에 1인자가 되니까 난 좀 실력 좀 있다 깝출대고 사람 많은 동네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난다긴다는 검객이 있어서 얘가 어떻게 두드려 맞고 손가락 하나 잘렸어요. 너무 한이 맺혀서 유명한 도사 밑에 가서 산속에서 15년을 이제 검수를 익혀요. 익히는 중에 자기 스승도 죽었고 스승이 검을 다루는 마음의 뭐 검법 해가지고 비법의 책을 줘서 이 책을 갖고 이 사람이 산속에서 수련을 거듭하고 해서 완전 최고의 검객이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눈을 딱 가리고 검을 딱 꽂고 가만히 있으면 귀 속에 소리가 들려요. 전방 10m 앞에 모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촥 하고 딱 빼면 검이 탁 나왔다 딱 빼면 허공을 가는 검에서 검기가 나가요. 검기가 나가면서 촥 해서 어떻게 해요? 모기 딱 머리를 딱 베요. 그 모기가 톡 떨어져요. 이 정도면 신의 경지에 오른 거죠.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려가면 세상을 제패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딱 내려갔더니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총이 나와서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다녀요. 이 검객은 그날 아침에 칼 뽑다 총 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 아쉬운 얘기지만 이 얘기 왜 하느냐? 이런 쪽의 패턴을 따라가서 흥망성쇠를 모르면 여러분이 엉뚱한 투자를 해요. 거기다 최선을 다해 투자했고 갑자기 어떤 개발의 정책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면 아닌 데가 막 난리가 나고 기었던 데가 완전 꼬꾸라지면서 2중 3중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전환점이 2020 이때 이후로부터 전환점이 됐고 지금 2020년 이후로 기본계획 전환이 된 게 이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이 2040을 딱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도시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어떤 변화가 있구나. 인구를 넓히는 것도 수평적 확장이 아니라 수직적 확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어떤 전체적 조화, 어떤 입지 관계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2040에 나오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